여당을 향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진상규명단인데요. 진상규명단에서는 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의혹, 이전 과정과 비용, 사적 채용 의혹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이름이 네. 명칭이 그 정확한 명칭이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고 어제 첫 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네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은요. 네, 먼저 각 상임위별로 다양하게 이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할 목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상임위는 이제 기재위, 국방위, 애결위, 운영위, 행안위, 법사위 등 그 관련 의원님들이 있고요. 또 누구보다도 그 대통령실 구조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들도 함께 했고 어제 이제 첫 회의를 했는데요. 좀 진상규명단에서 해야 할 일, 뭐 목표라든지, 네. 구체적인 사례 수집이라든지, 그걸 놓고 이제 의원들끼리 업무 배분을 좀 했습니다. 네. 결국 진상규명단 출범이 지난달에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8월 17일 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의혹, 또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요구서를 그 제출한 내용과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애결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네. 그때 대통령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했고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애결위 전체 회의 이후에 원내 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어떤 대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단이 그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추가로 이제 제기되는 의혹이나 제보가 있다면 예. 그것도 좀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 우리 단장님이 대통령실 이전 개혁 사실상 날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어떤 측면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 인수위 시절에 그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내역이라고 하시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애결위에서 밝혔듯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 추가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로 배정이 됐다. 예. 네,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전용을 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 얼마나 더 큰 예산이 필요하고 사용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고요. 마스터 플랜도 한 번도 국회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아마 단언하건대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할 거고요. 돈이 더 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네요. 예, 아마 바로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저는 발표를 할 거고요. 예. 이 비용은 제가 조만간에 또 발표를 할 텐데 이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산안 제출을 했잖아요. 국방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비용도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면 지금 합참은 남태령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남태령에 있는 부대들은 딴 데로 가야 될 거고요. 바로 가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지면 그것만 해도 2,900여 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이전하면서 또 지어야 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남태령이 합참만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안전관련 시설 들어가면 이건 정말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초기 제기했던 정말 1조 원에도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청와대를 새로 하나 짓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남동 관저공사 역시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예. 이것도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예. 단장님이 그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이제 크게 그 용산 이전 네. 관련해서 추가 예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채용 문제가 이미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자료를 달라면 안 줍니다. 안 주고. 예. 또 대통령실과 그 관저공사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 특혜 수주 의혹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 코바나 콘텐츠 행사를 후원했던 업체가 그것도 수주 능력이 언론에서든 일반 국민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수주 능력이 상당히 의심되는 업체가 수주한 것이 네. 그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도 우연한 아닙니까? 우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니다. 게 예. 절차적 하자 없이 수주했다고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명백백히 파악하고 좀 구체적인 정보도 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요. 진실을 파악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운영위 할 때 대통령실 그 자료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제출 자료보다 다른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요. 직접 호출을 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법적 그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을 해서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하는 데는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예컨대 뭐 한남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채용 이런 거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유의미한 제보? 예, 지금 뭐 제보들과 의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주장된 의혹과 어떤 그 제보만으로는 그걸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데 거기에 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어떤 그 실제적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 파악이 됐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근거 없는 무책임한 공방 이런 건 최대한 그 하지 않고요. 실제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저희 특위는 아주 그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전략이 최근에 있는 이재명 대표 검찰 기소, 뭐 수사 등등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박사 논문 문제나 허위 경력 그 의혹이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뭐 한두 달 된 사안이 아닌 거거든요. 또한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도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 그 대선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그 집중적으로 문제가 이미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국민대 그 논문 표절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 여사 관련 사건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두 그 무혐의하고 불송치하고 있고 주가 조작도 뭐 혐의 없음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검과 부장 조사는 당연한 이렇게 진행이 됐기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특검법 이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관계가 없이 사실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들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난 결론들이 표절이 아니다, 무혐의, 불성치 하는데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겹친 거죠. 아, 겹친 그런데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민적 의혹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무혐의, 불성치하고 이런 건 좀 그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국민적 여론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겹쳐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재명 그렇죠. 대표 수사하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성남 FC 광고 홍보 비용 관련해서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검찰 송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외에 뭐 대장동, 예. 뭐 FC 그 국정조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은 공직선거법 위반요. 예, 말한 내용 모든 의혹이 지금 정광석각처럼 다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모두 기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막 유죄 심증을 굳히고 제대로 수사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갖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거꾸로 정말 최근에 일련의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되긴 했지만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도 어제 있고요. 특히 조정훈 실대전환 대표 법사위원으로 있는데 이 조정훈 의원을 설득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요. 김도우 위원장이죠. 특검을 막을 거 아닙니까? 또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의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여당 수석을 할 때 야당에서 수많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요.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즉 절차상의 사람의 문제로 특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다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던 건 사회적 공분이 그때 있었던 현안에 대해서 그 여야가 합의가 됐던 거지 합의로 되지 않고 결국은 국민적 여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여론만 받쳐준 다음에 여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 예, 국민 여론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어떻게 안 합니까? 정치에 있어서 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명하는데 하지 않겠다고 어느 정치 집단이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꽤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